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자, 2026년 고3 7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고3 현역들만 치르는 시험인 만큼 아무래도 등급 컷이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낮게 나왔어. 미적분 1컷이 지금 80점이거든요. 그래서 쌤이 왜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공통 과목에서 21번, 22번 난이도가 현역 대상인 학생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도 쉽게 풀 수 있는데 실전에서는 잘 안 보여서 못 푸는 경우가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5번 경우에도 이제 함수의 미분 불가능한 지점, 그 다음에 극대극소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글쎄요, 미적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쌤이 봤을 때 좀 평이한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공통이 좀 어렵다 보니까 등급 컷이 박살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내신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공통 과목에 대한 공부가 물론 그 전에 했더라도 우리 이제 마지막 내신 신경 쓸 6월달 이제 그때 공통 과목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각이 조금 더 떨어졌을 것 같아. 육모 때는 그래도 5월달에 이제 육모 대비해야지 이러면서 막 공통 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7월달에 한 달 동안 아무래도 내신 공부하느라고 잘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내신 다 끝났으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수능 대비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그래도 빡빡했던 만큼 계산량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계산력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 계산량이 많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이랑 같이 살펴보면서 사전 문항 위주로 주요 문항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9번 문제부터 봅시다. 양수 t에 대해서 함수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에 플러스 1 그래프 위에 점 t, ft에서의 접선이 0,1을 지나도록 하는 t의 값을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녀석 미분해야죠. f'x 구해보면 6x제곱 마이너스 14x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우리 이제 t, ft에서 접선의 방정식 세워야 돼. 자, 구조 공부 다시 한번 하고 갑시다. y는 f't 괄호하고 x-t 더하기 ft, 이렇게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죠? 좋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t 대입하고 0,1 대입하는 거야. 그런데 미리 대입을 해놓자. 1은 0, 1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t f't 더하기 ft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 맞지? 자, 여기서도 물론 다 대입한 다음에 막 정리를 해도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9번 같은 문항을 조금 빨리 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자, fx 구조를 먼저 봐. 자, 3차, 2차 상수가 있는데 그 녀석, 상수 녀석이 공교롭게도 플러스 1이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1이 생겼을 텐데 이 녀석이 좌변에 있는 1이랑 사라졌을 거야. 그리고 도함수를 보니까 상수항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요 마이너스 tf't는 3차식이고 t에 대한 3차식인데 상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요 ft도 3차식인데 상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t로 약분을 되는 구조를 갖겠구나, 요렇게 먼저 접근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6t제곱 마이너스 14t 이렇게 먼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2t 세제곱 마이너스 7t제곱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도 t가 인수로 빠지고 여기서도 t제곱이 인수가 빠지니까 우리가 t제곱으로 약분을 때려도 돼. 왜냐면 문제에서 양수 t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위에다가 적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조심하고
마이너스 6t에 더하기 14 이렇게만 남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쪽은 t제곱 다 날려주면 플러스 2t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t에 대한 1차식으로 예쁘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t 넘어가게 되면 4t니까 4t는 7 따라서 t 값이 4분의 7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번 같은 거 풀 때도 조금 센스껏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양수 a에 대해서 닫힌 구간 0,2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다. 자, 함수 fx가 코사인 함수에 그러면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닫힌 구간 0,2a인데 코사인의 x의 계수가 a분의 파이다 보니까 자, 우리 이제 복습. 지금 fx 값 코사인 a분의 파이 x니까 여기서 주기를 구해보면 절대값 a분의 파이 분의 2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양수 a라고 그랬으니까 이 녀석 자체가 절대값 없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녀석의 주기가 파이끼리 약분되니까 2a로 나오게 됨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지금 여기 가운데 a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지점 2a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여기 뭐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y는 2분의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선으로 긋고 각각의 점을 a, b, c, d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2분의 3이라고 주어졌네요. 그쵸? 이때 a 곱하기 요 ab 선분의 길이를 구해달래.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지금 뿔마 2분의 1이랑 만나는 점들의 x좌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코사인 a분의 파이 x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a분의 파이 x 요 값을 통째로 한번 생각을 해볼래? 자, 저 값이 얼마가 되어야 우리가 2분의 1이 나올까요? 코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지? 그렇지, 60도니까 3분의 파이일 때가 이제 요 지점의 x좌표가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x의 입장에서는 3분의 a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3분의 a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 코사인 그래프에서 이 대칭축이 지금 x 이퀄 a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b의 좌표도 얘랑 얘 더한 다음에 반띵한 게 a여야 되니까 둘이 합친 게 2a여야겠지. 따라서 3분의 5a가 우리가 점 B의 X좌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요 값이 얼마여야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까요? 그렇지, 120도니까 3분의 2였을 거야. 3분의 2파이였을 거야. 그러면 그냥 이 녀석의 2배만 해주면 되니까 요 지점의 X좌표는 3분의 2a가 됐을 것이며 그럼 여기도 대칭성에 의해서 3분의 4a 이런 식으로 됐겠다. 그러면 우리가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 2분의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사다리꼴의 면적만 잘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아랫변이라고 생각할게. 자, 3분의 4a에서 2a 빼면 3분의 2a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5a에서 3분의 a 빼면 3분의 4a 이게 이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 곱하기 높이. 자, 높이는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의 거리니까 1이 되겠죠? 이게 2분의 3이다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괄호 안에 것부터 계산하면 3분의 6a니까 2a야? 근데 2분의 1이랑 약분되니까 a죠. 그러니까 그냥 a 값이 2분의 3이네. 그냥 이렇게 구해버렸다. 괜찮니? 그 다음에
뭐 구하래? AB. 자, 선분 AB의 길이는요, 요 3분의 A부터 3분의 5A 사이의 거리니까 요 길이가 이제 3분의 4A가 됐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3분의 4에다가 또 A를 곱해달라고 하니까,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답은 3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써주면 분모 다 사라지고 정답 3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10번 정답 1번입니다. 자, 11번 봅시다. 시각 t 이퀄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고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실수 K에 대해서 시각이 양수, 당연히 양수죠. 점 P의 속도 VT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고 하네요. 자, 쌤이 우리가 수직선의 원점에서 출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XT를 그냥 적분상수가 없는 형태로 그냥 T에 대해서 적분을 했습니다. 자, 기억선지 먼저 볼게요. K가 0일 때 우리가 T 이퀄 1에서의 위치가 마이너스 2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대입해보면 되겠지. 자, K가 0이래.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해 달라고 하니까 x1은 1 빼기 3 더하기 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맞겠죠. 따라서 기억 참 쉽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k가 마이너스 2일 때, 자, 문제에서 뭐래? 0부터 3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는 우리가 변화량이랑 똑같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 위치의 변화량이랑 똑같으려면 우리가 속도의 부호가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쭉 양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쭉 음의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어야 우리가 점피가 움직인 거리랑 위치의 변화량이랑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은 속도의 부호 변화를 체크하는 게 핵심이지. 속도 부호 변화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도 함수가 지금 2차 함수란 말이야. 그쵸? 자, K 값이 마이너스 2래. 자, K 값이 마이너스 2면, 자, 우리가 살짝의 감각이 되게 중요한데, 이 녀석이 지금, 봐봐. 자, Y는 K라는 상수함수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3t제곱 마이너스 6t가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는 거야. 0이랑 2 이런 식인 거지. 근데 봐봐. K값이 마이너스 2라면 저 위에 X축이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무조건 부호 변화가 0초부터 3초 사이에서 생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조심해야 돼. 이때 X축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과연 이게 3까지 여기 지금 안 만날 것이냐 아니면 만날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럴 때 3을 슬쩍 넣어봐. 이게 지금 K가 마이너스 2인데 우리가 3t제곱 마이너스 6t에다가 3을 넣어보면 어때요? 27 빼기 18이니까 9지.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보다도 훌쩍 위에 있고 X축보다도 훌쩍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3이 이런 데에 있었던 거야. 3,9를 지나는 거지. 뭐가? 3t제곱 마이너스 6t라는 함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부호 변화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땡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속도의 부호 변화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니은에서 물어보는 거는 속도의 부호 변화가 없어야만 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건데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K가 마이너스 9일 때 0부터 4까지 이제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34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내가 여기 9로 구했어. 그러면 지금 K 값이 마이너스 9가 됐다라는 거는 뭐야? 지금 3초까지 딱 0이었었던 거야. 맞지? 그러면 디귿을 풀 때 어떤 식으로 풀 수 있냐? 자, 이 참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렇게 있었던 거야. 뭐가? 3t제곱 마이너스 6t k가 마이너스 9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봐봐. 3 대입하면 27 빼기 18 빼기 9니까 딱 0 맞지? 그러니까 0과 3초 사이에서는 음수고 3과 4초 사이에서는 양수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되겠다. 내가 지금 구한 게 속도의 부호야. 그쵸? 그러니까 0부터 3까지 정적분한 거
에서 이제 뒤집어주면 돼. 그러니까 x3를 그냥 구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왜냐면 0초부터 3초까지 속도의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자, x3는 27 빼기 27에 더하기 3k니까 마이너스 27이거든? 그러니까 요 면적이 마이너스 27이었기 때문에 내가 0초에서 3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27이었던 거야. 좋아. 그 다음에 자, 여기서 3에서 4까지 정적분을 할 거냐? 아, 별로예요. x4를 구합시다. x4를 구하게 되면요. 자, 64 빼기 그 다음에 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94, 36이죠. 그래서 36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요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여기 마이너스 84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3초에서 4초 이제 플러스 7만큼 간 거지. 앞으로 7칸 간 거니까 요 면적이 7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27이지만 면적 자체는 27이니까 27 더하기 7 정답 34 맞게 되는 거죠. 따라서 디귿도 참.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2번 바로 봅시다. 자, 12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조건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 자, A5에다가 A6 더하기 A7 한 개 20 A10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S4의 경우에는요 65다 이렇게 나와 있네. 이때 A2의 값을 찾아달래. 자, 우리가 이런 거 풀 때는요 최대한 간결하게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녀석 AR 4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AR의 5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맞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뭐다? 20에 자 A 곱하기 R의 9제곱이야.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좌변이랑 우변을 비교를 해보자. 일단 A 하나 날려주면서 R 9제곱은 여기 R 5제곱이랑 R 4제곱이랑 날라가겠다. 맞지? 따라서 좌변은 뭐만 남아? A에 1 더하기 R만 남고 우변에는 20만 남게 되는 구조다. 그쵸? 여러분들 이거를 딱 봤을 때 그냥 관계식이다 라고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A1과 A2의 합이 20이다 라고 바라봐 줘야 돼. 요거 동의할 수 있을까? 좋아. 그러면서 우리가 S4가 65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자, S4는요 우리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죠. 그치? 쌤이 일단 한번 써줄게. 이게 65야. 자, 요 녀석이 20이었어. 맞죠? 이 두 녀석 합친 게 우리가 20이야. 여기서 20이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를 고민을 하셔야 돼. 자, A1에다가 R제곱 곱하면 A3 나오고 A2에다가도 R제곱 곱하면 A4가 나오지? 아, 그래서 얘가 20의 R제곱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야가 매우 중요하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의 합이 65가 돼야 돼. 따라서 넘어가면 45지.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45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R제곱이 4분의 9가 나오기 때문에 R값은 2분의 3으로 구해줄 수 있게 됩니다. 양수 R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A2는 그냥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A 찾고 구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A의 2분의 5가 20이니까 A 값이 얼마지? 40을 5로 나누면 8 정도 나오겠다. 따라서 A2는 8 곱하기 2분의 3 해주게 되면 정답 12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정답 1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를 빠르게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뭐 A의 면적을 따로 구하고 B의 면적을 따로 구하고 그거를 둘이를 빼게 하는 문제는 평가원에서 낸 적도 없고요. 교육청에서도 거의 낸 적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구조화를 시켜가지고 이 녀석을 좀 쌈뽕하게 구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 3차 함수랑 직선이 다 나와 있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가 저 두 녀석이 지금 여기에서 만나고 있어. 그치? 물론 여기 직선의 y절편이랑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서도 만날 거야. 그쵸? 근데 저 아래쪽은 내가 안 궁금하니까 굳이 안 그렸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살펴봐야 돼. 자, 일단 내가 여기를 구하고 싶어. 여기 3차 함수의 x절편. 그치? 그럼 이거 는 0을 만족하는 x값이 뭔가 하나 있을 텐데,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망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기 두 개 사라지고 여기 두 개 사라지니까 아, 되는구나. 따라서 마이너스 2로 절편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랑 3차 함수가 만나는 요 양수인 포인트 하나 있죠.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 자, 직관이 중요해. 그냥 1 대입하면 될 것 같죠? 6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좌표가 1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여기도 6 그냥 적어는 드릴게.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우리가 a-b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가 중요하죠. 그치? 자, 이럴 때는 쌤의 꿀팁은 개인적으로 공통 부분을 찾으라는 거야. 공통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랑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 직선의 x절편. 자, 직선의 x절편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 사이에 요 면적. 그게 뭔가 공통스럽게 느껴지면 참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요 a-b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일단 요 3차 함수를 그냥 적분 때려.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3차 함수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둘러싸인, 즉 노란색과 보라색의 합이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빼는 거야. 뭘 빼는 거냐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얘가 이제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 2분의 3이고 높이는 6으로 내가 야무지게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보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노랑이 플러스 보랑이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뺐어. 뭘 뺐어? 이 뺀 녀석은 지금 보라색 더하기 파란색이야. 그쵸? 아, 그러니까 노랑이 플러스 보랑이에서 보랑이랑 파랑이를 더한 거를 빼게 되면 우리가 노랑에서 파랑 뺀 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노고 이 녀석이 파랑이잖아. 그러니까 노 빼기 파를 이런 식으로 보라색이라는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적분으로 쉽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그냥 바로 가버려. 이거 굳이 정적분하고 막 그렇게 계산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앞에 정적분 값만 잘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그냥 빠르게 가볼까요? 4분의 1의 x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2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x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 때린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그냥 계산해 놓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야? 약분되니까 2분의 9를 빼주기만 하면 정답이 된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거 잘 살펴보자. 자, 노가다를 뜰 건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건데 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푸는 걸 좋아하냐면 하나씩 합니다. 자, 4분의 1에서 이제 1 빼기 2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온다. 그치? 이렇게 계산하는 걸 쌤은 좋아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3분의 2로 묶이면 x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1에서 빼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8을 빼는 거니까 여기가 순수하게 9가 나오게 되네. 그 다음에 2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도 1 빼기 4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여기도 1 빼기 2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9 요것만 잘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5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이 되네. 플러스 3이 6인데 자, 요쪽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플러스 6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분의 9가 이렇게 있게 되겠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2분의 9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렇게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정답은 이 녀석만 잘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6은 4분의 24니까 24 빼기 15는 9. 따라서 정답 4분의 9,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잘 보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원이 이런 식으로 있고 쌤이 C1은 굳이 안 그렸어요. 자, AB의 길이가 4고 AC가 8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둔각이다 이런 포인트 줬고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5분의 16이래. 자, 저게 포인트야. 사인 법칙을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선분 AB의 중점이 M. 그 다음에 선분 AC의 중점이 N 이런 식으로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원이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C1, C2가 만나는 점 중에 A가 아닌 점을 D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원 위에 점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BD가 원 C1의 현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반지름 이런 식으로 그어 놓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반지름이니까 다 2, 2, 2로 똑같겠다. 길이가. 그 다음에 이쪽은 4, 4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을 수 있겠다. 그죠? 여기 지금 반지름으로 다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자, 체크해 놓고 이때 MH의 길이를 구해달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냐? 자, 요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쌤이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봤어. 왜 그러냐면 자, 이 녀석이랑 지금 요 바닥이랑 평행입니다. 왜? 여기서 지금 이등변이기 때문에 자, 쌤이 각을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가 지금 알파야. 그리고 여기도 알파였겠지? 이등변이니까. 그리고 저쪽이 2알파였을 거야. 외곽이니까. 근데 지금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이 반반을 나눠 먹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좋아. 지금 이 녀석이 쭉 내려오게 되면 이게 요 삼각형 ADN의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 되었을 거야. 그쵸? 뭐 요거까진 중요하진 않아. 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내가 그러면 지금 요 MN의 길이와 그 다음에 요 뭐 사인 알파만 구하게 되면 요 MH를 우리가 요 삼각형 MHN에서 구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알파 값을 구하기 위해서 사인 법칙을 써놓습니다. 자, 사인 알파 분의 자, 삼각형 ABC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의 대변은 4죠. 이걸 계산한 게 2 곱하기 루트 15분의 16 이렇게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사인 알파 값이 사인 알파는 넘어가고 8로 나눠주게 되면 32로 나눠주게 되면 8분의 루트 1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게 사인 알파 값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도 해야 되냐면 요 길이를 구해야 돼. 저 MN을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생각을 한번 잘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게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저 삼각형 AMN이랑
써줄게. 삼각형 AMN과 그 다음에 삼각형 ABC는 닮았어요. 이게 1대2 닮은 비계 보이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이런 식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닮았으니까 내가 이 BC의 길이만 구하게 되면 절반하면 MN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녀석이랑 곱해주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너무 구하고 싶어. 근데 아직은 못 구해. 왜 그러냐? 우리가 요 db의 값을 몰라. db. 그치? 요 d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요 가계 정보 하나만 알게 된다면 여기 지금 변이 2니까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여기 구한 다음에 2배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빼주고 하면 BC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설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가계의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을 시켜 봅시다. 쌤이 요 각을 베타라고 불러볼게. 그러면 각 ABC야. 자, 사인 베타 분의 그 다음에 대변 8은 요 녀석인데 봐. 아까랑 구조가 다 똑같은데 여기가 4에서 8로만 바뀌었어. 그러면 이 녀석에다가 그냥 2배를 때려주면 되지 않을까? 요거 이해되지?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베타 값은 그냥 바로 8분의 2 루트 15니까 4분의 루트 15로 구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하게 되면 코사인 베타 값은 자, 음수야. 둔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코사인 값이 당연히 양수겠지. 예각이니까. 그래서 침착하게 마이너스 4분의 1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 값이 그러면 4분의 1이란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코사인을 돌려주게 되면 요 변의 길이 한쪽은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리고 여기도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요 db의 길이는 1이었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CD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1을 빼주게 되면 BC가 나올 거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저 BC의 길이, DC의 길이를 어떻게 찾냐? 여기서 또 수선의 발을 내려줍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얘를 K라고 불러볼게. 그러면 KC의 길이의 2배 한 게 이제 선분 CD의 길이가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사인 알파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마저 코사인 알파까지 구해볼게요. 코사인 알파는 어떻게 되겠어? 8분의 7 이렇게 나온다. 왜냐면 64에서 15 빼면 49인데 루트 씌우면 7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8분의 7을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여기가 2분의 7인데 이거 곱하기 2 하니까 7이었지? 거기서 6 빼지? 따라서 선분 BC의 길이는 우리가 6이 됐다. 따라서 6에서 절반 치면 이 길이가 6이 나왔으니까 6에서 절반 치면 이 길이가 3이야. 따라서 3 곱하기 사인 알파는 8분의 루트 15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그냥 8분의 3 루트 1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우리 대망의 1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객관식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함수 fx랑 gx가 이런 식으로 실수 a, b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함수 hx를 이제 fx 기준으로 절대값 fx-gx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랑 나 조건,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까지 싹 다 hx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이 hx를 집중적으로 뜯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 hx에서 지금 요 함수 fx는 그냥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녀석이니까 3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녀석이 메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야 이제 여기서 뭐 hx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극대극소 조건 해석하고 이런 거 해석하려면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요 녀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 fx에서 gx를 뺀 이 함수를 쌤이 새롭게 ix라고 정의를 해보고 실제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fx에서 gx를 뺄 거야? 자, 그러면 3차끼리 계산하게 되면 자, gx는 6분의 4 x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3, 즉 마이너스 2분의 1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 그 다음에 2분의 1 ax 제곱에서 ax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a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이 녀석이 지금 x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왜냐면 이 녀석만이 우리가 함수 hx를 미분 불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절대값 함수가 미분 불가능해지는 지점 뭐가 있어? 그럼 x축이랑 만날 때지. 그러니까 이 i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나온다. 요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는 요 조건을 가지고 i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b가 0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b 값이 2분의 a 더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만 어찌저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뭔가 범위로서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거든.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 나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극대극소 조건을 통해서는 보통 범위를 구하진 않거든. 그러면 범위가 나와 있는 조건이 요거야. 맞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저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뭔지를 우리가 나 조건을 이용해서 찾아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함수 hx가 x 이퀄 0에서 극대 뭐 이렇게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일단 저 함수 hx를 범위에 맞춰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요, 함수 ix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이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x축이랑 만난다는 거 알겠어. 근데 이 녀석이 혹시라도 다른 지점에서 만나진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 문제 선지에서 표현이 에서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요 3참수가요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이 마이너스 1에서만 있다 라고 생각하면 틀려. 감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 함수 ix가 자 감소하고 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는 거야 x축에. 혹은 지금처럼 그냥 뚫고 내려와서 그냥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감소할 수도 있고 뭐 그거 모르지. 하지만 어쨌든 부호가 바뀌는 지점은 마이너스 1에서밖에 없다라는 요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식을 하나를 더 세워 주셔야 됩니다. 자, 쌤이 정정합니다. 미안해요. 여기가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쌤이 계산을 잘못했네. 미안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쌤이 ix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ix는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 x 세제곱 한 다음에 자, 여기 지금 b를 대입할 때도 다 2분의 1이 낑겨 있지. 그러니까 쌤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그냥 한 방에 묶어가지고 생각을 해보고 싶네. 그러면 여기가 x 세제곱 써주고 마이너스 ax 제곱 통째로 써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a 빼기 2분의 1이었으니까 여기가 a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x 자리에다가 여기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구나. 자, 쌤이 ix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x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2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헷갈리네. 마이너스 2분의 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쌤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싹 다 묶어버릴게.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자, 플러스 ax 제곱, 그 다음에 빼기 a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이 우리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올 녀석은 x 제곱에, 그 다음에 자, a 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을 거야.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 앞에 있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요 지점에서만 0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지점에서는 우리가 0이 돼도 되는데 접하는 것까지는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을 썼을 때 a-1의 제곱에 더하기 4a 빼기 4를 했을 때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 계산해 볼게요. a제곱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4a니까 플러스 2a 빼기 3,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3에서 a가 1 사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겠다. 여기까지 일단락 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조건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제 나 조건으로 넘어가야지. 나 조건에서요, 함수 hx를 이제 내가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지금 함수 hx는 우리가 이 녀석의 부호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내가 한 번 더 써놓을게. 자, 함수 hx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자, i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냥 나오기 때문에 이 fx 마이너스 gx야. 이거는 이제 ix가 0보다 크니까 이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우리가 이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ix는 0보다 큰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우리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gx고, 이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좋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녀석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식이 나와 있으니까. 저 fx에서 2배 한 다음에 gx를 뺄 거야. 자, 한번 2배 한 다음에 gx를 빼. 자, 그러면 3분의 x 세제곱에서 3분의 2를 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의 x 세제곱, 그 다음에 ax 제곱끼리는 서로 사라지고 플러스 b만 남는다. 어휴, 심플하네요. 그 다음에 gx는 그냥 갖다 씁시다. 자, 3분의 2x 세제곱에 더하기 ax 제곱,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을 이제 뭐 극대 극소 이런 거 나오니까 당연히 미분 한번 때려 봐야죠. 함수 h'x의 경우에는 우리가 범위 똑같고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x제곱 더하기 2ax,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우리가 극대 극소를 생각을 할 때요, 요 녀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잘 봐봐. 지금 이 녀석이 지금 연속하다는 보장은 없어. 마이너스 1에서 끊겨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매우 높다라고 봐야 돼.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이 도함수의 모양을 볼게. 자, 도함수 내가 여기 x, 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지점이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이차함수가 0까지 원래 이렇게 올라와서 접해야 되는 녀석인데 마이너스 1에서 끊겨 먹은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끊겼다, 이렇게 한번 그려 놓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끊긴 거야. 이게 우리가 마이너스 x 제곱 그래프고, 그 다음에 자,
요 녀석은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요 최우차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x 절편이 x 이퀄 0이랑 마이너스 a야. 자, 근데 이제 우리가 a의 부호를 모른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서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이 녀석이 지금 내가 극대 하나랑 극소 두 개를 갖고 싶은 상황인데, 그럼 부호 변화가 이제 3번이나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속 마이너스였지. 여기는 변하지 않아.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총 3번 있어줘야 돼.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자 A가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A인 포인트가 지금 음수가 되려면 A가 0과 1 사이밖에 안 되거든? 근데 지금 요 녀석이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기 사이에서 우리가 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A라면 그 다음에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A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요 마이너스 A의 부호에 따라서. 요거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때 우리가 부호 변화를 살펴봐야 돼. 여기서 자, 요 파란 색깔 기준으로 해볼게. 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일단 여기가 극소는 맞아. 극소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이 녀석이 극대인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0이 극소 값을 갖는 x 지점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요 파란색, 즉 마이너스 a가요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x 이퀄 0에서 극소가 나왔지. 극소가 x 이퀄 0이 아니므로 모순이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우리가 극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극소니까 모순이 되는 거야. 저기서 극대라고 그랬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황색 그래프를 봐야지. 자, 요쪽에서 보면 자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극소인 건 똑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극소인 게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서 작은 녀석, 즉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었겠구나 까지도 확인을 해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제 0이 이제 극대인 포인트가 아이고 어서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a에서 또다시 극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알았네. 베타 값이 마이너스 a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다 주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최종적으로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쌤이 여기서 실수 하나를 했어요. 여기가 플러스 b가 아니라 플러스 2b예요. 왜냐면 efx에서 gx를 빼는 거였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2b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녀석 미분해 가지고 상수가 사라지니까 이 논리에는 지장은 전혀 없어요. 미안해요. 자, 우리가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h 알파를 계산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1을 저 위쪽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분의 1 더하기 2b니까 2b는 a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a 세제곱 마이너스 붙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은 그냥 a 세제곱이니까 3분의 a 세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 해가지고 대입한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잘 해주게 되면 자, 3 곱한 다음에 넘기면 a 세제곱 빼기 3a에 그 다음에 저기 마이너스 3분의 2였으니까 플러스 2 되면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인수분해 볼게요. 자, 일단
1 대입하면 성립이 되니까 a 빼기 1로 묶어주게 되면 a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녀석도 인수분해 되겠죠. a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자 여기 앞에 a 마이너스 1도 있잖아. 그러니까 즉 이 녀석은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새로운 범위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요 아래 구해놨던 요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랑 연립을 하게 되면 따라서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가 되었던 겁니다. 자 내가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는 지금 어떻게 표현이 돼? 2분의 3a 빼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저 빨간색 범위에서 2분의 3배 해주면 2분의 9에서 2분의 3a에다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 빼기 2분의 1까지 해주면 되겠죠?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여기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빼기 2분의 1을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9를 빼주게 되면 2분의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입니다. 이어서 주관식 문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녀석은 지금 겉보기에는 굉장히 좀 무섭게 생겼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우리가 이런 빈칸 문제를 풀 때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국어에서 우리가 화작 풀 때 발췌독을 한다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 빈칸만 집중 공략을 해서 풀어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쌤도 이제 최초풀이 할 때 그냥 빈칸만 보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달려요. 그러면 다 풀리게끔 나오거든. 자, 이 문제 한번 볼게. 자, 뭐 위에 막 뭐 BN 모시기 뭐 다 빼. 그냥 뭐 홀짝이 나뉘어져 있구나. 그냥 그 정도 느낌만 갖고 들어가면서 이제 가 빈칸이 들어가 있는 저 1번 케이스를 한번 싹 보는 거야. 자, 2배를 하고 뭐 2분의 모시기, 빼기, 모시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얘가 정리가 된 모양을 보아하니 a1-a2k-1이라는 뭔가 새로운 녀석이 생겼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뭔가 느낌이 지금 공통인수가 뭐가 보이죠? 2k-1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일 테니까 나는 저 녀석으로 살짝 묶어내고 싶다라는 거지. 살짝 묶어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자, 2k-1로 묶어냈어. 근데 바깥쪽에 2가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를 안쪽으로 그냥 들여오게 되면 이 녀석이 그냥 a1 더하기 a2k-1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에다가 2배 한 거에다가 빼기 꼴이 되니까 2에 a2k 빼기 1 요렇게밖에 안 남는단 말이지. 근데 이거 계산은 뭐야? 마이너스 2k-1이니까 그냥 이게 요 녀석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냥 가 빈칸이 2k-1이라는 거를 알 수 있다. 겉보기에 쫄지 말아라. 그냥 문제를 딱 관찰했을 때 여기 공통 있네? 캐치한 다음에 가볍게 정리해주면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래쪽으로 살펴보면 뭐 B, 2K가 모식이다 뭐 나와 있어. 근데 상관없이 그냥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이런 식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방금 우리 가빈칸 2K-1로 구하고 왔잖아. 근데 그게 여기 또 있는 거야. 그러면 또 묶어줘야겠죠. 그래요. 2K-1로 내가 묶었더니 어떻게 돼? 여기 A1 마이너스 A2K-1에 그 다음에 플러스 A2K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 물어볼게. 지금 문제에서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은 뭐야? A2K는 A2K 빼기 1에다가 공차만큼 더한 거니까 이 녀석이 공차가 되어버리는 거야. 어허. 그러면 나빈칸은 2k-1에다가 곱하기 a1 플러스 d, 즉 이 녀석은 a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빈칸은
A2에다가 곱하기 2K-1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A2는 그러면 숫자니까 찾아줄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근데 A2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우리 문제에 나와 있는 Bn식에다가 2를 슬쩍 넣어봐. 왜 2를 넣냐면 B2가 2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B2 대신에 이제 대입하게 되면 얘가 A2랑 그냥 똑같거든? 그러니까 A2가 그냥 2야. 따라서 이 녀석은 나 빈칸의 경우에는요, 나 빈칸은 2배 하니까 4K-2 요 정도로 정리가 가능해지겠구나. 여기까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빈칸으로 가볼게. 다빈칸은요 1항부터 20항까지 Bn을 싹 다 더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빈칸에서 그냥 2개씩 묶어서 생각할 거임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잖아. 2개씩 싹 다 더한 게 4K-2라며. 그러니까 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은 우리가 K는 1부터 10항까지 4K-2를 구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2로 묶어내면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1인데, 자, 얘는 홀수잖아. 홀수 합공식은 n제곱입니다. 그러니까 10의 제곱 들어가니까 이 녀석은 100 곱하기 2 해가지고 200으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어. 이게 다 빈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녀석을 살펴보면 이제 가식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4 빼기 1이니까 3. 그 다음에 나 빈칸에다가 3을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4K 빼기 2에다가 3 대입하면 12 빼기 2니까 10. 그 다음에 다빈칸에서 구해준 200을 더해주게 되면 정답 213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20번 치고 매우 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21번은 쌤이 이번 공통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실전에서 제일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 쌤이 이제 수업을 할 때 요런 문제 관련된 거, 뭐 기출이든 엔제든 풀 때 이제 항상 강조하는 지점이 뭐냐,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하면 사고가 난다. 케이스를 다 분류해서 풀 생각을 실전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어.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시간 내에 우리가 킬러 문제까지 다 못 풀거든. 그래서 상황을 우리가 찍어가면서 푸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상황에서 답을 낼까? 어떤 상황이 제일 예쁘게 그려질까를 염두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양수 a, b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대요. 자, 뭐 a부터 2분의 3 a 사이에서는 이런 2차 함수가, 그 다음에 그 외에 바깥 지점에서는 이런 2차 함수가 그려지고 있구나, 여기까지 파악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교점의 개수 함수 gt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 자, y는 t라는 상수 함수랑 그 다음에 이 fx를 절대값 씌운 녀석이랑 의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면서 이제 가나 조건이 gt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일단 t가 0에 우극한으로 갈 때니까 얘가 위에서 x축으로 내려올 때 교점의 개수는 6개래. 자, 이게 엄청난 힌트지. 왜냐? 내가 지금 2차 함수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A, 4, B가 근이지.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뭔가 2개씩 이렇게 있는 구조가 되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6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근데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지. 이게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러프하게 쌤이 한번 그려보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내가 얘를 접어 올렸단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여기 날개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날개에서 2개, 여기 봉우리 쪽에서 각각 2개씩 해서 토탈 6개가 나왔겠거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가조건의 단서입니다.
자, 그래서 가조건을 정리하게 되면 이 녀석은 서로 다른 세시근까지는 우리가 요 범위에 다 잘 적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가 A인 게 뭐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4, 여기가 B 혹은 반대일 수 있겠지. 자, 그건 아직 몰라. 그건 아직 모르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해석하면서 생각을 해봐야지. 자, GT가요. T 이퀄 알파랑 베타에서만 불연속이래. 그치? 근데 얘가 양의 실수 T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상수함수 중에서 불연속한 지점이 2개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봐봐. 이 녀석을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빨간색으로 그려볼게.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봤어.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 녀석이 자 범위 그냥 고려 안 한 거야. 이 범위 고려 내가 제대로 안 했어. 그러면 자 A에서 4가 어디 있는지 몰라.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첫 번째 A가요 이제 4보다 작은 거야. 4보다 작게 되면 이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저 첫 번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A, 4 이런 식이지. 그러면 이제 요쪽 라인에 이제 A를 지나고 그 이제 B가 요쪽에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잘 봐. 이 A랑 B를 지나는 요 이차함수는 A보다 작은 범위 혹은 2분의 3A라는 지점보다는 큰 범위에서 그려지게 되는 녀석이란 말이지. 그러면요 일단 이 녀석은 안심하고 위로 올라올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2분의 3A가 있었을 거야. 근데 자 여기서는 안 그려지겠죠? A보다 큰 쪽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딘가에 2분의 3A가 튀어나오는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느낌으로 마저 그려지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요 녀석 아래쪽 쌤이 초록색으로 그려볼게. 자, 이 녀석도 접혀 올라오게 돼. A보다 크고 2분의 3A보다 작은데 내가 그게 어딘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대충 그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딱 끊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다시 이어져 올라가는 그런 구조야. 자, 그리고 얘네 둘은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똑같아. 근데 지금 얘가 쌤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얘가 뭐 아래 뭐 이렇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겉보기 굉장히 똑같잖아. 근데 쌤이 이렇게 그리는 거는 습관이 되어 있어. 쌤은 먼저 풀 때 당연히 이게 접혀 올라갔으니까 요 극대가 서로 똑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먼저 조건을 해석해.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아 이게 서로 달랐구나 이렇게 틀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근데 처음부터 이 극대값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조건 안 되네? 아 똑같았구나 이렇게 가는 거를 추천은 하진 않아요.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 때 이게 같았으면 좋거든. 그러니까 더 문제를 쉽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쌤은 항상 똑같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서 생각을 해. 그리고 불연속인 지점이 생각보다 몇 개 없어.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때려보는 거야. 이렇게 달랐으면 여기도 불연속, 여기도 불연속, 여기도 불연속이니까 안 되겠지. 근데 물론 나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딱 봐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 생겼으면 제일 좋겠다.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게 되면서 쫙 올라가면 너무 좋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자 극대가 똑같다라고 쌤이 생각을 해볼게. 극대가 똑같아. 접혀 올라온 부분이 똑같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 T가 알파랑 베타에서만 불연속하대. 그리고 자
베타 마이너스, 자, 베타의 좌극하냐? 얘는 우리가 베타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베타로 올라오는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알파를 기준으로 우리가 위에서 알파까지 내려온다라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 알파 값이 어떻게 되면 좋겠냐면 이 극 대값이랑 관련이 있었으면 좋겠어. 왜 그러냐? 이게 내려와야,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여기에 이 개수들이랑 이 무자비한 이 녀석들이 안 만나거든. 이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야 교점이 덜 생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이 녀석이 알파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끊겨 있다 보니까 요 지점이 베타였으면 좋겠어 라고 해석하고 싶어.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문제가 뭐야? 지금 요 2분의 3a인 지점에서 끊기고 있는데 과연 이 녀석이 뭐냐? 얘도 그러면 여기 후보가 되니까 막 감마 이런 데서 생기니까 또 망하게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저 2분의 3a를 대입한 게 y좌표가 알파가 나오면 좋겠다 라고 바라보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불연속한 지점이 딱 t equal 알파랑 베타 요 지점에서밖에 안 생기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런 직관적인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극대가 달랐어. 그럼 또 개수가 여러 개로 늘어나니까 안 됐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아, 그러면 지금 얘네가 다 등간격이구나. 그러니까 B랑 4의 평균이 A니까 B는요, 얘가 2A-4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B equal 2A-4 한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 녀석이 지금 어떤 함수냐면 요 녀석이야. 요 녀석. 요 A랑 B를 기준으로 생각한 요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깔 함수가 요 녀석이야. 그리고 우리가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접혀 올라갔으니까 요 지점의 부호는 우리가 빨간색에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치? 근데 우리가 하나의 함수에서 하는 게 편하다 보니까 쌤은 여기에 중점도 한번 구해볼게. 여기는 2분의 a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이차함수 대칭축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떠한 관계식을 세울 수 있냐면 쌤이 이제 요 위에 함수를 f1x라고 두고, 그 다음에 요 아래 함수를 쌤이 f2x라고 한번 더 본다면 우리가 f1x에다가요 2분의 a 더하기 4를 대입했으면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에 찍힌 거야. 그치? 여기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이 녀석이랑 더하기, 그 다음에 f1에다가 2분의 3a를 대입한 녀석을 합친 게 0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 왜? 이게 접혀 올라가서 요게 됐는데 얘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러니까 얘를 대입한 게 그냥 알파 값이었다라는 거지.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a 값을 찾을 수 있군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f1x에다가 열심히 대입을 해봅시다. 자, 2분의 a 플러스 4를 대입해.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4 마이너스 a 2분의 a 플러스 4 빼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2분의 3a를 대입하게 되면 2분의 a만 남고, 그 다음에 곱하기 빼기 4를 해주게 되면 2분의 3a 빼기 4 이런 식으로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요 녀석을 계산해 줘야 돼. 이거 계산한 게 는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자, 양변에다가 4를 곱해 볼까요? 4를 곱해도 괜찮을 것 같아. 4를 곱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가 2, 여기도 2 이렇게 곱해준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그래서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 자, 그러면 2분의가 사라지고 a 플러스 4에다가 저쪽은 빼기 2a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a 플러스 4에다가 빼기 8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 다음에 더하기
a에다가 이쪽은 2 곱하면 3a 빼기 8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거는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계산을 천천히 해보자. 이 녀석은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4 적어놓고 이쪽은 그냥 a 마이너스 4야. 근데 이거 두 개를 곱한대. 그쵸? 마이너스 묶어내면 그냥 완전 제곱이네.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그냥 순수하게 계산해주면 3a 제곱 빼기 8a 이런 식으로 나온 게 는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그냥 천천히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이렇게 되고 이거랑 더한 게 는 0이지. 그럼 이렇게 계산 빠르게 해보면 3a 제곱에서 a 제곱 빼니까 2a 제곱 그 다음에 8a 8a니까 사라지고 빼기 16은 0이니까 이게 a 제곱은 8 나오기 때문에 a 값이 2루트 2로 나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b 값도 구할 수 있죠. b는 2a 플러스 2a 빼기 4였으니까 b 값은 2a 빼기 4 이런 식으로 구해놓을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f0 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f0는 자, 였다가 여기 영역에 해당이 될 테니까 우리가 요 녀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따라서 f0은 f2에 0을 대입하는 거고 이 녀석은 a, b입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자 32가 아니고 16에 빼기 8 루트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이 p고 이 녀석이 q라고 했을 때 제곱해서 더해달라고 하니까 따라서 정답은 256 더하기 64니까 정답은 320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어때요? 이게 우리가 케이스를 모든 걸 다 나눠서 뭐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이게 운이에요. 이게 봐봐 여기서 a까지는 똑같아. 근데 우리가 여기서 a 4 즉 a가 4보다 클 때지. 그럼 이제 b 값도 이런 식으로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치? 이거일 때는 이제 관계식을 또 써야지. 근데 쌤은 운 좋게 그냥 요 케이스 한번 해봤는데 바로 나와가지고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케이스 해보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잘 찾아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할 때는 이런 거는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이건 시험장 밖에 나와가지고 오답노트 할 때 그럴 때 공부하는 방법이다. 이게 왜 안 되는지도 잘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이제 공통수학 마지막 문제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곡선 y는 2의 x-m제곱 더하기 n 위의 점 a, b가 있대. 여기 위의 점 a, b가 있구나. 그리고 a랑 b는 양수고 a는 b보다 작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일사분면이라 그랬으니까 다 양수라고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점 b는요 b, a였겠구나.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요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2짜리인 원이 저 아래 로그 함수와 만나는 두 점 중에 x좌표가 작은 점을 c라 할 때 여기까지 끊어봐. 여기까지 끊고 우리가 이 녀석이 그래프가 어떤 녀석인지를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떤 로그 함수가 생길지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숙련도마다 달라. 쌤은 이제 한 3, 4등급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쌤이 한번 설명을 해줘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문제에서 나온 이 지수함수는 원형이 뭐야? y는 2의 x제곱이란 말이지. 그치?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를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대칭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이 녀석을 로그 함수는 쓸 수 있어야지. 그치? 자, 요렇게 대칭 이동이 됐는데 이제 이 녀석이 평행 이동의 영향을 받아서 생기게 되는 게 곧 이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녀석이랑 똑같다 라고 해석할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러면 자, 지금부터야 우리가 요 평행 이동된 요 양들이요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달라져. 아래쪽이 n이 되고 요쪽이 m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이게 바뀐 거야. 둘이 바뀌면 y가 n만큼 x가 n만큼 이동하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이러한 평행 이동이 겪어지면 어떠한 로그 함수가 생기죠? 그렇지. y는 로그 2에 x-n에 더하기 m 이런 로그 함수가 생기게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녀석은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요 우리 갑자기 뭐 이 녀석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2짜리 원이 뭐 이거랑 만나는 점 중에서 뭐가 C다 막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지금 이 두 곡선을 한번 볼래? 이 곡선이랑 이 곡선은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어 보일까요? 를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 플러스 1이 X쪽에 들어와 있고 마이너스 7이 요 Y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이 곡선과 이 곡선은 내가 여기 역함수로 구한 요 곡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생기게 되는 곡선이에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요 점 B를 내가 이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요 로그 함수 위에 존재하겠구나 라고 받아들여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B를 이만큼 평행이동하게 됐을 때 좌표를 B'이라고 한다면 B'의 좌표는요 B에서 빼기 1 해주고 그 다음에 A에서 빼기 7 해준 게 우리가 요 문제에서 나온 더럽게 생긴 로그 함수 위의 점이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해보고 싶어야 되냐? 이 중심 B와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 B'이 혹시라도 원과 그러니까 중심과 원주 위의 점 관계인지를 살펴보고 싶은 거야. 그치? 왜냐면 그냥 내가 얘를 단순하게 평행이동을 시킨 점에 불과하거든? 근데 이게 과연 이 녀석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른단 말이야. 근데요,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선분 BB'을 구해보면 BB'은 자, 루트 B에서 이거 빼면 1, 그 다음에 A에서 이거 빼면 7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5루트 2라는 문제에서 나온 원의 반지름이 나와. 그러니까 이 녀석이 원 위의 점이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오호,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끝났다. 왜요? 내가 그래프가 어떤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냐면 자,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그냥 러프하게 그려. 이게 2의 x-m제곱 더하기 n 이런 식이고 여기에 1사분면에 a 좌표가 a, b 이런 식으로 있었던 거야. 그러고 어딘가에 y는 x가 이런 식으로 있었고 내가 이 녀석을 대칭 이동을 했을 때 이렇게 대칭 이동했을 때 여기 찍힌 점이 b고 이게 b, a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거를 지나는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게 요 녀석이지.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7만큼 아래로 내리 꽂은 게 이게 점 B'이 되면서 이게 B-1, A-7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텐데 이게 뭐 어떻게 평행이동 되는지 이렇게 같이 요 점이 이런 식으로 온 거니까
얘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생겼었네 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지름인데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자 얘에서 만나니까 이쪽에서 만났겠다. 그쵸? 이렇게 두 점이었네. 근데 여기에서 점 C가 X좌표가 작은 점이래. 그러면 이게 C점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여기 X좌표가 여기 X좌표보다 크니까 요게 작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ABC를 다 찾았다. 원점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뭐 원점 그래 뭐 여기 어딘가에 뭐 있다 쳐. 이게 원점이야. 0,0 이런 식으로 찍고 문제를 분석을 해봅시다. 자, 가족권. 이제야 가족권 들어가네. 자, 직선 AC와 Y는 3분의 1X는 서로 수직이래. 자, 이 녀석이랑 Y는 3분의 1X랑 서로 수직이면 이거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었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A와 C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를 내가 관계식으로 써놓을게요. 자, 이 직선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내가 이거를 관계식으로 써놓게 되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B 빼기 A 플러스 7이 마이너스 3이다. 하나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AOB와 AOB 그 다음에 삼각형 ACB의 넓이의 B는 자 ACB 이렇게 있네. 27대 8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AB가 공통이네. 그러니까 밑변은 똑같으니까 저 27대 8이 높이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얘는 지금 선분 AB는요. 우리가 이게 지금 공통이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딱 여기 있는 거야. 쌤이 여기 점을 H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연장선에다가 이제 여기 점 C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겠지. 여기에서도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됐을 때 이 점을 H2라고 쌤이 네이밍을 해 본다면 우리가 자 OH1과 그 다음에 CH2의 비율이 27대 8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직선만 알게 되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이 직선은 A, B를 지나면서 지금 Y는 X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X에다가 A 대입했을 때 B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써졌겠다. 따라서 이 직선은 X 더하기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점의 좌표들을 다 알잖아. O에서 이제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막 모시기 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 C 좌표에서도 여기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또 루트 2분의 하겠지. 그러니까 분모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원점 대입하게 되면 그냥 이 녀석이야. 그러니까 절대값 A 더하기 B 이렇게만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CH2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B-1이랑 A 빼기 7을 대입할 거잖아. 여기다가 대입할 건데 A 플러스 B랑 A 빼기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랑 다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대값 마이너스 8 이렇게만 남는 거야. 근데 이게 어때? 27대 8이네? 야 이거 출제자가 완전 노려줬네. 따라서 이 녀석이 27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위에서 구한 이 수직인 기울기로부터 생기게 되는 식만 한번 잘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일단 이렇게 바꿔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 플러스로 바꿔주면 여기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거야. 그치? 그렇게 되면 이게 A 마이너스 B가 한 덩어리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한 덩어리니까 내가 얘를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은 그 다음에 3의 A 마이너스 B에 플러스 3 이렇게 쪼개서 써볼게.
그러면 a-b가 넘어오게 되면 2배의 a-b 넘기면 마이너스 10이지. 따라서 a-b의 값은 마이너스 5였구나 라는 관계식에 도달하게 된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우리 아까 a 플러스 b가 27이었다며. 자, 그러면 더해가지고 27이고 빼가지고 빼기 5? 이러면 이거 찍어 그냥. 11, 16 정도면 딱이죠? 그러니까 a 값이 11이고 b 값이 16이야. 따라서 우리가 이 a, b가 요 지수함수 위에 점이었으니까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 16은 2에 11-m에 더하기 n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연수 mn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그러면 이제 부정방정식인데, 자, 우리가 이 녀석이 0이 될 때가 최대겠죠? 왜? 이게 0이 되어야 이 값이 작아지니까 요 값도 커져서, 그러니까 11이고 n 값은, 자, 여기서 중요해. 이거 16이라고 하면 다 마탱이 가는 거야. 왜냐? 2의 0제곱은 1이거든요. 넘어가면 n은 15가 나온다이. 따라서 m 더하기 n의 최대값은 26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26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시험장에서 이런 디테일한 상황이 잘 안 보일 수 있어. 특히 우리가 여기서 이거 평행이도 한 게 점이랑 생각해서 과연 저 B'이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점인가를 생각을 할 때 이 중심으로부터 내가 여기 반지름 요거를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조건 2개니까 A, B 내가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여기는 계산으로 밀어붙여야 돼.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도 꿀팁이 이렇게 높이 B를 발견을 해서 막 삼각형 쓸데없이 넓이 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쓸 때도 우리가 루트 2분의는 동등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계산량을 좀 더 줄여 가면서 이 복잡한 문제를 깔끔하게 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 알겠죠? 오케이. 이상으로 우리 공통과목 해설 마무리하고 선택 과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